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해커스 GTLF 코리아 GTLF 공식 기출문제 여러분들의 GTLF 길라잡이 설면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문법을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문법 강의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GTLF는요. 문법 문제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게 출제가 됩니다. 물론 리스닝과 독해도 일정 패턴을 가지고 출제가 되고요. 독해도 정답과 오답을 만들어내는 구성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캐치하면 빨리 풀 수 있지만 그래도 리스닝과 리딩은 기본 어휘력과 여러분들의 어떤 구문 독해력, 청취력이 바탕이 되어야 그런 게 통하거든요. 근데 문법은 여러분들이 사실 영어 베이스가 조금 약하다 하더라도 사실 만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점이 32점, 46점, 64점 셋 중에 어디에 해당하든지 간에 일단 여러분들은 문법을 다 맞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동일한 시간을 투입을 했을 때 문법은 정말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최소한 90점 이상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GTLF는 리스닝, 독해, 문법의 평균점을 여러분들의 최종 점수로 인정하기 때문에 특히 리스닝 점수가 좀 낮아도 문법에서 거의 90이 넘는 점수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목표점을 받는데 굉장히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무조건 저는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강의 역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문법은 출제 문항수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좋냐면 일단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시제가 몇 문제가 나오냐면 6문제가 나옵니다. 시제가 6문제가 나오는데 그 6문제가 나오는 시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GTLF는요. 진행 시제를 제외하고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현재, 그냥 과거, 그냥 미래 출제 안 됩니다.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출제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좋냐면 보기에는 있어요. 보기에는 진행이 아닌 것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빨리 그 보기를 지우셔야 됩니다. 왜? GTLF는 답으로 안 내거든요. 자, G12 정확히 말하면 G12 레벨 2 문법 문제에서는 진행 시제를 제외한 다른 시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진행에 해당하는 게 6개가 있어요.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인데요. 자, 현재 진행 한 문제, 과거 진행 한 문제, 미래 진행 한 문제가 나옵니다. 현재 진행은요. is나 am, are 중에 하나를 쓰고요. ing를 씁니다. 과거 진행은요. was, were 중에 하나를 쓰고요. ing를 씁니다. 다행히 GTLF는 이걸 구별하는 문제를 내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was냐 were이냐 구별하고 그 다음에 ing 이렇게는 안 내고요. 그냥 둘 중에 하나, was ing나 were ing 둘 중에 하나만 보기에 있으니까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미래 진행은 다 똑같습니다. will이 있고요. 뒤에 비동사를 원형으로 씁니다. 그리고 ing. 자, 현재 완료 진행은요. have 혹은 has. 이것도 여러분들 have, has를 굳이 구별하는 문제를 내진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있고 been ing. 자, 과거 완료 진행 had, been ing입니다. 자, 미래 완료 진행입니다. 이게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형태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will have 쓰고요. been 씁니다. been 그 다음에 ing. 그럼 이거는 몇 문제씩 나오냐? 똑같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6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형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 형태가 아니면 답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정법은 몇 문제가 나오느냐? 가정법은 6문제가 나옵니다. 6문제가 나오고요. 가정법 과거가 항상 3문제, 가정법 과거 완료가 3문제인데 자, 여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나올 수 있냐면 혼합가정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혼합가정법은요. 2문제는 안 나옵니다. 나온다면 1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합가정법 같은 경우가 이제 if절은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주절이 가정법 과거인 경우거든요. 그럼 혼합가정법이 나오면 가정법 과거가 이제 2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3문제, 혼합가정법, 가정법 과거 2문제 이렇게 해서 어쨌든 6문제는 항상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동사는 몇 문제가 나오냐? 조동사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조동사가 5문제가 나와요. 5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조동사를 해석하는 문제 will, may, might, must, can, should 이런 거 고르는 게 2문제. 이건 항상 2문제입니다. should 생략 문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몇 문제가 나오냐면 이제 3문제가 나오는데요. 1년 내내 GTLF를 쳐보면 1년 중에서 한 2번에서 3번 정도
그러니까 뭐 개월 수로 따지면 5, 6개월에 한 번 정도가 두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선생님 왜 그렇습니까? 문법은 문항수가 정해져 있을 텐데. 맞아요. 그럼 얘가 두 문제가 나오면 다른 게 이제 한 문제가 더 나오거든요. 근데 이 휴드 생략이 두 문제로 나왔을 때 한 문제 더 나오는 것까지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외처럼 보이지만 예외까지 다 정해져 있거든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랑 부정사를 합쳐서 저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준동사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분사는 안 나오나요? 분사는 GTLP에서 안 나와요. 이게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른 공인 영어 능력 시험의 문법 시험에서 제일 어려운 게 분사예요. 근데 GTLP는 정말 고맙게도 분사를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GTLP의 ing는 전부 동명사예요. 자, 그러면 동명사가 몇 문제 나오냐? 3문제가 나오고요. 부정사가 몇 문제가 나오느냐? 2문제가 나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거의 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시험을 쳐보면 동명사 3개, 부정사 2개 거의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휴드 생략이 3문제가 나오는데 진짜 어쩌다 한 번씩 2문제가 나올 때가 있다 했죠. 그럼 이때 한 문제가 어딘가에서 더 나오잖아요. 그 한 문제 더가 보통 뭐냐면 부정사에서 플러스 1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휴드 생략이 2문제가 나오면 부정사는 이제 3문제가 나오는 거죠. 동명사는 이미 3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4문제까지는 잘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좀 예외적이네 라는 그것마저도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이걸 다 알고 가면 얼마나 유리하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관계사. 관계사는 일단 주의사항이 굳이 몇 문제인지는 모르셔도 되는 게 관계사는요, 보기가 눈에 확 띄어요. 왜 띄냐면 다른 보기들보다 보기 길이가 압도적으로 길어요. 보기 굉장히 길게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GTLP에서 관계사는요, A who, B whom, C which, D what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고 다 보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관계사로 시작은 하고요. 다 관계사로 첫 번째 단어 시작을 하고요. 길게 나와 있어요. 길게. 여러분들 겁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보기가 기니까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문제 푸는 법 알려드립니다. 몇 문제냐? 2문제입니다. 문항수 고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어, 접속사. 접속사가 이제 뭐냐면 but, 뭐 although, because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접속 부사 있어요. 접속 부사는 이제 however, 뭐 for example,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접속 부사인데 뭐 두 개를 구별해라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둘 중에서 이제 몇 문제가 나오냐? 2문제가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험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접속사 한 문제, 접속 부사 한 문제. 보기도 보면 접속사끼리 있고 보통 이제 접속 부사끼리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디테일하게 구별하는 게 아니라 접속사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접속 부사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대강 알았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시제가 6개입니다. 맞죠? 시제가 6개. 가정법이 6개입니다. 그리고 조동사가 5개고요. 그다음에 준동사가 5개인데 만약에 조동사가 4문제로 줄어들면 그러니까 슈드 생략이 2문제가 나오면 준동사에서 한 문제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합쳐서 어쨌든 10문제가 항상 고정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사가 2문제. 관계사가 2문제. 그 다음에 접속사, 접속부사가 2문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일단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제 문제라는 거는 보기를 보고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보기가 지금 보면 일단은 다 ing 형태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ing가 있고. 그럼 여기서 ing가 안 보이는 걸 지우세요. 왜냐면 여러분들 시제 문제는 어차피 진행 시제가 아니면 답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개 중에 하나가 이제 답인 거예요. 그래서 시제구나. 그리고 GTLP 시제 문제는 아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긴 하시는데 사실 이제 해석보다는 눈에 보이는 단어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앞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다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정확한 해석이 처음부터 필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앞에 시제를 파악하셔야 돼요. 시제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나와 있는 동사의 시제가 중요하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기보다는 현재 진행이구나. 이 정도 이제 파악하면서 그 다음 보는 거죠. 얘가 딱 보여야 돼요. By 12 o'clock. 여러분 이게 by 플러스 시간 표현은 by 플러스 시간 표현은요. 이게 2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 완료 진행이 답일 수 있고요. 왜냐면 이게 by라는 게 여러분 뭐뭐까지란 뜻이고요.
이 시간편이 만약에 과거라면 과거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 완료가 답인데 G12는 항상 진행을 출제하기 때문에 과거 완료 진행이 답인데, 근데 뭐일 수도 있냐면 이 시간표현이 미래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이제 미래 완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 12 o'clock만 봐서는 저게 과거의 12시인지 미래의 12시인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걸 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 이거 어차피 현재 진행인데 여러분 보세요. 현재 진행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가 아닌 게 중요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by 플러스 시간 표현은 앞에 나온 게 과거면 by 플러스 시간 표현이 과거 완료 진행의 근거가 되는데, 앞에 나온 게 과거가 아니라면 현재든 현재 진행이든 미래든 간에 다 뭐의 근거가 되냐면 미래 완료 진행의 근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보통 완료 진행은 완료의 일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을 포함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간을 포함하고 있죠. 4시간 동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기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무조건 뭐가 답이다? 미래 완료 진행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또 출제자의 눈으로 바라봐야죠. 자, 우리가 출제자라고 생각했을 때 미래 완료 진행을 반드시 한 문제를 내야 되잖아요, G12는. 그러면 그때 근거로 쓸만한 게 뭐가 있냐?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 by the time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by the time이 뭐뭐 할 때쯤인데 이게 약간 전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 완료는 항상 전이라고 생각해요. 전 혹은 까지.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미래 완료는 미래 전이거나 미래까지입니다. 그럼 전이고, 지금 현재인데요? 현재잖아요, 현재. 여러분들 이게 by the time이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시간 조건 부사절에 들어가거든요. 이 시간 조건 부사절은 현재가 미래를 반드시 대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일 때는 현재지만 사실은 미래고요. 그래서 미래 전이 되는 거예요. 미래 전. 미래 전이니까 뭐가 되냐? 미래 완료.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시험을 치러 갔는데 다른 건 잘 모르겠고 by the time 보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동사를 봤더니 현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서 스탑을 하십니다. 보기를 딱 보고 will have been ing 형태를 바로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다른 건 보실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by next가 있습니다. by next 역시 next 뒤에 뭐가 나오든 큰 상관없습니다. by next가 보이면 역시 미래 완료 진행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이거는 바로 뭘 고르면 된다? will, have, been, ing의 형태를 고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만 달라? 여기까지 똑같아요. will, have, be는 항상 똑같고 요 단어만 계속 바뀌어요. 자, 근데 by then, by the end of, by 날짜, 아까 by 12 이런 거 썼잖아요. 그건 시간이었지만 날짜도 똑같습니다. 얘들은 여러분들 사실 미래 완료 진행이 답일 수도 있지만 과거 완료 진행이 답일 수도 있어요. 얘들은 will, have, been ing가 답인 문제도 있고 had, been ing가 답인 문제도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구별을 하냐? 이거는 이 단어가 나올 때 앞을 보셔야 돼요. 이 앞. 이게 나와 있으면 이 앞에 있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앞에 있는 단어에서 시간 표현이나 동사를 찾으세요. 시간 표현이나 동사를 찾아서 그게 과거다. 그러면 과거 완료 진행이 답이고요. 과거가 아니면 현재든 미래든 다 미래 완료 진행이 답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은 G12에서는 will have been ing는 다 고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제는 여러분들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1번에서 지금 미래 완료 진행을 풀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기 뒤에서 이게 G12는 사실 여러분들 몇 번에 이렇게 정해져 있진 않아요. 문법은. 독해처럼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서 미래 완료 진행이 1번일 때도 있고 7번일 때도 있는데, 여러분 저 보세요. 미래 완료 진행이 1번에서 나왔으면요. 더 이상 그 시험에는 미래 완료 진행이 답으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번에서 미래 완료 진행을 골랐는데 7번 보기에 미래 완료 진행이 있는 거예요. 빨리 지우셔야 돼요. 그럼 답으로 두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그것도 하나 체크해 두세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정법 문제인데, 아까 가정법이 제가 6문제가 나온다 했죠. 가정법 과거가 3문제, 가정법 과거 완료가 3문제.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보기를 딱 봤을 때 시제랑 보기가 좀 헷갈려요. 왜냐면 보세요. 딱 봤을 때 아까 시제 will be ing 이런 거 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1번 문제 시제에도 뭐가 보기에 있었어요? would have pp가 있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구별을 하냐? 가정법 문제는요. 무조건 지문에 if가 있어요. 시제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if가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had pp가 있는 거 확인합니다. 이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절대 시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 문제가 되거든요. 자, 가정법 과거 완료가 몇 문제? 3문제. 실제로 가정법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딱 G12는 가정법 과거 3개, 가정법 과거 완료 3개, 그리고 가끔 혼합가정법. 혼합가정법은 매달 나오진 않아요. 혼합가정법은
한 이것도 시험을 치면 한 대여섯 번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도 혼합가정법이 들어가 있어도 가정법 전체가 6문제인 거는 똑같습니다. 자, 공식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이 이름은 if절 동사의 시제를 따라서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절 동사의 시제가 과거 완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세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왜 이름이 과거 완료냐? if절이 과거 완료다. 그러므로 if절이 head pp가 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had been ing가 아니라 그냥 head pp가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절 조동사의 형태가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법에서는요. if절 동사의 시제 이게 이제 과거 완료잖아요. 이게 주절 조동사의 형태를 결정해요. 근데 과거 완료도 과거니까 근데 조동사도 과거형이 나와야 돼요. would, could, might. 그래서 보통 이거를 우리가 우쿠마라고 합니다. 우쿠마. 외우기 위해서 잘 안 외워지니까 우쿠마 이렇게. 그래서 우쿠마 중에 하나가 나와요.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should도 가능한데 G12는 should를 안 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쿠마, would, could, might 중에 하나가 나오고요. 그럼 보세요. 이게 이제 과거예요. 과거. 완료도 나와야 되잖아요. 완료가 뭐죠? have pp가 완료죠. 그 뒤에 이제 have pp를 붙인 거예요. 이렇게. 이건 이제 제가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여러분들 이걸 이제 외우시는 거죠. 아, if절의 had pp, 우쿠마, have pp.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바로 보자마자 고르셔야 되는 게 if가 있어요. 주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had pp가 있어. 근데 이제 had pp가 있을지 hadn't, had not pp가 있을지 이건 상관없어요. 이건 전혀 관계없고요. had pp의 형태가 보이면 여러분들 이제 뭐를 고르면 된다? 우쿠마 중에 하나 have pp. 끝이에요. 끝입니다.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 보통 여기를 줍니다. 여기를 주고 뒤에를 고르라고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주고 헤드 PP를 골라라 라는 문제보다는 헤드 PP를 준 상태에서 우쿠마 헤브 PP를 골라라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조동사 should 생략 관련된 문제인데요. 보통은 3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2문제가 나오면 부정사에서 1문제가 더 나온다. 자,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동사를 딱 이 보기를 봤을 때 시제 문제랑 역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시제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단순 시제들이 답으로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형태 있죠. 현재 이런 것들이 답으로 잘 안 나와요. 미래. 그래서 보통 시제 문제들은 다 진행 ing가 다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ing가 포함이 안 돼 있죠. ing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러면 ing가 포함이 안 돼 있고 빈칸 앞에 대시 보입니다. 그러면 이건 그리고 보기에 will 동사 원형이 들어있는 문제들은 거의 다 이 문제예요. 왜냐면 이 G12 문제를 잘 분석을 해보면 will 동사 원형은 시제 문제나 가정법 문제일 땐 보기로 잘 안 들어가고 이 should 생략 문제일 땐 항상 보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 보기에 will 동사 원형이 있고 여기 대시 있다. 그럼 이거는 이제 should 생략 문제구나. 그러면 이거는 항상 대답해 있는 단어를 보셔야 돼요. 저게 동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가 포인트냐면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사면 동사를 알고 있고 형용사는 형용사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답이 지금 C가 답이에요. 이게 제가 답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꼭 G12에는 이게 나오진 않아요. 수일치가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평소에 영어 공부를 할 때 주어가 이렇게 어가 있고 이렇게 3인칭 단수형이면 동사형에 S가 붙는다고 배웠잖아요. 맞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왜 답이 A가 아니냐?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대절 앞에 중요한이란 뜻을 가진 important가 있으면 이게 주어랑 동사 사이에 뭘 쓰게 돼 있냐면 조동사 should를 쓰게 돼 있어요. 쌤 should는 안 보이는데요? 생략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생략을 했더라도 조동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요. 제가 R을 대문자로 쓰면 이게 동사 원형입니다. 그래서 답이 이제 C인데 아, 쌤 전 동사 원형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여러분 아까 제가 이 G12 문법 문제를 봤더니 will 동사 원형이 항상 이 should 생략 문제 보기로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이 will 동사 원형이 보이면 이게 should 생략 문제를 알아낼 수 있는 힌트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will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will 동사 원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will 뒤에 있는 이 단어 이게 동사 원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try in 이렇게 다 고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걸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려면 이 important를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알아보냐? 그걸 이제 우리가 또 체크를 해야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이게 일단 it이 있어야 돼요.
이게 it이 있고 이 it이 가주어예요. 가주어. 이걸 정확하게 뭐 꼭 여러분들 가주어까지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이왕 공부하는 거 알면 좋으니까요. 그 다음에 is, 가끔 was도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가 뜻이 중요한데 중요한의 뜻이 있거나 필수적인의 뜻이 있다. 그러면 이 뒤에 대절이 나오면 이 대절은 이제 정체는 뭐냐면 진주어죠. 여러분들 막 가주어 진주어까지 사실 몰라도 되는데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진주어 안에 이렇게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 자리에 should가 들어가더라. 근데 왜 들어가는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가 가주어 진주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저 대절을 저 자리에 넣고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난 GTLF에서 64점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말은 GTLF 시험을 쳐서 64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GTLF 공부를 할 때 단어를 잘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은 단어를 잘 외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필수적이고 뭔가가 중요하다는 것은 결국은 이걸 해야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hould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제 생략이 되는 게 문제죠. 이게 조동사가 어쨌든 한번 들어갔다 생략이 되기 때문에 이 주어가 단수, 3인칭 단수, 뭐 시제가 과거 그런 거랑 상관없이 동사 원형의 형태가 항상 답으로 들어가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해당하는 형용사를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일단 제가 잘 나오는 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해당하는 게 되게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시험에 잘 나오는 순서대로 외워야지. 중요한 하면 요 두 개, important, crucial 요 두 개를 이제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수적인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단어들 essential, mandatory 필수입니다. 형용사 중에 1번 출제입니다.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imperative 요거 좀 단어 낯설 수 있는데 독해를 위해서라도 기억해 두세요. 이게 이제 의무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의무적이라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뜻이죠.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안 써져 있지만 뭐 necessary 그 다음에 vital도 이제 의무적인, 뭐 핵심적인, 중요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어떠한 일을 하는 게 가장 좋다. 예를 들어서 GTLF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해커스 수업을 듣는 게 가장 좋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해커스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이란 뜻을 가진 best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it is best 대절하고 나와도 똑같이 should 생략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두 개만 딱 찍어드릴게요. mandatory랑 important가 완전 빈출이고요. 나머지도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1년에 한 번 나와도 내가 치는 시험에 나오면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는 시험에 뭐가 나올지 확률적으로는 이 두 개가 높지만 나머지도 같이 알아두셔야 된다. 자, 이거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관계사 문제는 몇 문제인지 파악을 안 해도 되는 게 보기가 딱 티가 나요. 보기가 길어요. 길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문제를 풀 때 여기서 다 읽을 수는 없잖아. 아,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영어 실력에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로 GTLF 시험을 치러 갔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예요. 왜냐면 답만 고르면 되는 건데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GTLF는 시간 제한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각 과목별 시간 제한이 있긴 하지만 문법을 다 풀고 독해를 풀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문법을 다 풀었는데 독해를 못 풀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문법을 굉장히 빨리 풀었어요. 그럼 남은 시간은 리스닝 음원이 나와야 풀잖아요. 근데 독해는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문법을 다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맞는 거, 90% 이상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풀게 해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거기서 세이브한 시간을 독해에서 쓸 수 있으니까. 왜냐면 여러분들 목표가 30점 되면 사실 모르겠지만 40점 이상으로 갔을 때는 독해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60점 이상으로 목표가 가면 독해도 꽤 많이 맞아야 돼요. 왜냐면 똑같은 시간을 리스닝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독해에 투입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리스닝 점수가 약간 부족한 거는 문법으로도 이제 커버가 돼야 되지만 어느 정도 독해로도 커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문법은 이제 빨리 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 읽고 푸는 건 조금 시간 낭비입니다. 관계사 문제는 보기가 이렇게 길면 무조건 관계사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어가 다 관계사입니다. 맞죠? 이렇게 딱 있을 때 자, 여러분들 하셔야 될 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컴마 앞에 있는 단어를 확인합니다. 뭘 확인하냐? 사람인지 사물인지를 확인합니다. place는 사물이죠. 선생님 근데 장소인데? 여러분 장소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where로 답을 고르시면 안 돼요. 일단 where이 답이 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사물이라는 데 포커스를 두세요.
이게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거 빈칸과 단어 사이에 컴마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컴마를 보자마자 보기에서 대신 바로 지우세요. 관계사 대신 절대 컴마 뒤에 답으로 안 들어갑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우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세 개인데 여러분 다른 걸 다 떠나서 왜는 아니죠. 왜냐면 왜는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앞에 시간이 와야 돼요. 장소가 있는데 앞에 뒤에 when이 온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혹시 where이 컴마 뒤에 못 오나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where 컴마 뒤에 올 수 있어요. 컴마 뒤에 못 오는 건 대시요, 대. where를 올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place에서 where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where는 항상 뒤에 주어부터 시작하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근데 방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주어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딱 봐도 뭐 붙어 있어요? is가 있죠. 동사부터 시작하면 절대 완전한 문장이 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주어가 없어요. 지금 where를 빼고 보면 주어가 없거든요. 이게 이제 불완전이에요. 불완전. where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못 옵니다. 불완전한 문장이 올 수 있는 건 which입니다. 지금 딱 보시면 똑같이 있지만 앞에 which가 있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왜? which는 원래 뒤에 불완전이 오니까. 그래서 일단 정답은 A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실제로 수많은 GTF 문제를 분석을 했을 때 GTF가 관계사를 낼 때 어느 정도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패턴을 정해놓고 그 패턴 안에서 단어를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자, 관계사 문제 풀인데요. 첫 번째, 여러분 제가 아까 빈칸 앞에 명사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자, 명사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장소, 시간 이런 거 이제 얘기 안 할게요. 좀 이따가 얘기하고요. 사물일 수도 있고요. 근데 사물인데 컴마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방금 전에 저희가 풀었던 문제가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죠. 자,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선행사가 사람이면요. 뒤에 올 수 있는 건요. who도 있고 whom도 있고 that도 있어요. 여러분 that도 여러분 사람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G12에서는 보통 who를 냅니다. who. 그러니까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로 시작하는 문장이 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때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아까 제가 대시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이건 왜 오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who도 그렇고 that도 그렇고요. 다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그러니까 뭐냐면 who를 빼고 그다음에 이제 동사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만약에 that도 who를 대신해서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뒤에가 불완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that 뒤에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답으로 굉장히 잘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that이 who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배워서 이게 헷갈리는 건데 that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는 게 오답으로 잘 나옵니다. 자, 사물인데 컴마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뭐가 답일 것 같아요? 이것도 이론적으로야 위치도 되고 that도 됩니다. 근데 이때는 that이 많이 나와요. 이때는 이제 위치보다는 that이 많이 나오고요. that 뒤에 이제 불완전해야 됩니다. that 뒤에 완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어랑 목적어 중에 하나가 없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주어가 없는 문장이 많습니다.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위치 되잖아요, 쌤. 위치는 되죠. 근데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이게 안 됐었잖아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컴마가 나온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컴마 뒤에 후흠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이제 G12 시험에서는 컴마가 딱 찍히면 위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다 오답이 딱 정해져 있는데요. that이나 where 다음에 불완전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that은요. 쌤 아까 that 뒤에 불완전이라면서요. 그렇죠. 근데 뭐가 문제죠? 컴마 뒤인 게 문제입니다. that은 컴마 뒤에 못 들어가고요. where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where는 컴마 뒤는 괜찮아요. where는 뒤가 완전해야 되는데 이제 불완전이 와서 틀린 문장이죠. 그래서 이게 GTF가 어느 정도의 패턴이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how, why, what 이 세 개는 GTF에서는 답으로 들어가지 않더라. How, why, what은 정말 많은 GTF 문제를 분석해봐도 기출문제를 분석해봐도 답으로 안 나옵니다. 쌤 나오면 어떡합니까? 나오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려야죠. 새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거는 현재뿐만이 아니라 과거 GTF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항상 미래를 예측하려면 과거를 보면 되잖아요.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것만 알고 있어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잘 정리해 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how, why, what은 보기에는 보입니다. 오답이더라.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는 보기를 딱 보니까 although, so, because, yet 이건 뭐죠? 접속사입니다. 접속부사가 아니라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여러분 접속사는요. 항상 그 접속사를 기준으로 자, 접속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접속사를 기준으로 뒤에 문장과 앞의 문장이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 접속사 문제는 사실 전체를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조동사는 좀 전체 해석이 필요한데 접속사는 앞뒤 문장을 해석을 정확하게 하면 이 부분은 사실 그냥 도움이 될 뿐이지 결정적이진 않아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 뒤에 있는 이 문장과 빈칸 앞에 있는 문장을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선생님 왜 빈칸 앞에 2개 문장이나 해석을 했나요? 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앞에 문장이 하나일 경우는 하나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저렇게 2개 문장이 연속으로 나올 때는 보통 같이 답이랑 관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같이 해석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탐은 기쁩니다. 맞죠? 새로운 뭐 굳이 여러분 이걸 다 해석하실 필요 없어요. 뭔가 새로운 걸 샀어요. 기뻐요. 왜 기쁘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핸들 크랭크, 손잡이가 있고요. 뭐를 할 수 있냐?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전력을 생산하는 게 뭐죠? 충전을 하는 거죠. 같은 말이네요. 충전을 할 수 있어요. 그것만 돌리면. 그럼 보세요. 기뻐. 왜 기쁘죠? 핸들 크랭크, 손잡이가 있는 뭔가를 샀어요. 근데 그 손잡이 있는 게 왜 기쁘냐? 그것만 돌리면 충전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그냥 딱 봐도 인과관계죠. 근데 인과관계는 so랑 because가 보기 같이 나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다가 앞뒤를 바꿔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so는요. 앞에 문장이 원인이고요. 컴마를 항상 찍습니다. 그리고 so가 나오고 이제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이게 so예요. 원인이 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근데 because는요. 자, because 앞에 컴마를 많이 찍습니다. 여기가 원인입니다. 이제 앞에가 결과고요. 헷갈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 해석을 하다가 막 2개를 마음대로 해석을 바꿔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둘 중에 뭐가 원인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가 원인이죠. 앞에가 손잡이를 가지고 있다. 맞죠? 손잡이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손잡이가 뭘 한다? 전력을 생산한다. 이게 원인이에요. 그래서 그냥 돌리면 전력이 생산되더라. 그러니까 충전이 되더라. 이게 결과인 거죠.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전을 할 수 있다. 이게 결과잖아요. 앞에가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이기 때문에 so예요. 근데 이걸 해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대강 합쳐서 해석을 하면 because인가 이렇게 돼버려요.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so는 앞에가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입니다. because는 뒤에가 원인이고 앞에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so가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출제자의 눈을 바라봤을 때 가장 많이 내는 건 뭐냐면 양보입니다. 양보. 양보에 해당하는 게 이거거든요. even though, though, although. 그래서 세 개가 답으로 진짜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because입니다. 이제 because가 so랑 비교되면서 많이 나오죠. 우리는 방금 풀었던 문제가 so가 답이었지만 실제로 시험에서 because가 답인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because와 so의 차이점 말씀드렸어요. 원인이 앞에 있냐, 원인이 뒤에 있냐 이거에 따라서. 근데 쌤, because가 앞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because는 포인트가 뭐냐면 because 뒤에 나오는 문장이 항상 원인이에요. 항상. because 뒤에 나오는 문장이 항상 원인이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so는 so 뒤에 나오는 문장이 결과입니다. 항상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until이 그 다음에 많이 나옵니다. until이 그 다음 많이 나오고요. 뜻이 뭐뭐까지죠. 그 다음에 은근히 자주 보이는 게 as soon as입니다. as soon as는 뭐뭐한 직후에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until하고 또 as soon as는 어떠한 포인트로 이제 구별이 되냐면 until은 까지기 때문에 전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as soon as는 직후지만 어쨌든 포인트는 후예요, 후. 그래서 until과 as soon as는 이제 전후로 구별을 하고 because와 so는 인과관계에서 원인의 위치가 어디인가로 구별을 한다. 그리고 even though, though, although가 가장 많은 출제 비중을 보입니다. 정말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접속 부사를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보기가 딱 보니까 ing가 보이네요. ing가 혼자 보이면 준동사 문제지만 앞에 이런 이제 비동사랑 같이 보이면 이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자마자 두 개는 지우셔야 됩니다. 왜? 그랬죠? 제가 G철프 시제 문제는 진행이 아니면 답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현재 답 아닙니다. 미래도 답 아닙니다. 근데 쌤 이렇게 will 동사 원형이 있을 때 쌤이 이제 should 생략 같은 거 막 나온다고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보기가 보통 단순 형태들, 그러니까 동사 원형 s 붙인 거, 그 다음에 will 동사 원형 이렇게 있을 때는 이제 그게 should 생략 문제고 이렇게 ing랑 섞였을 때 이건 시제 문제고요. 바로 지우셔야 됩니다. 어쨌든 will 동사 원형은 should 생략에서도 답이 안 되고 시제에서도 답이 안 됩니다. 자, 그럼 두 개가 남아 있네요. 이게 미래 진행이고요. 이제 현재 진행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쭉 읽어 나갈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 미래 진행이 턱하니 나와 있으니까 이게 뭐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사실 뭐 이게 미래 진행이라고 이게 무조건 미래 진행이라는 그런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시제는 그 빈칸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의 시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when 주어 현재 동사가 보이죠? 여러분 혹시 아까 그 기억나세요? by the time 다음에 주어 나오고 현재가 나오면 미래 완료 진행이 답이라 했잖아요. by the time이 어떤 까지란 뜻이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뭐 by the time이 뭐뭐 할 때쯤에 의역을 할 때는 까지라고 의역을 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뜻은 뭐뭐 할 때쯤인데 포인트가 이제 전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현재가 사실은 뭐라고 했어요? 미래라고 했죠.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by the time이 시간 조건 부사절에 속하여서 그렇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시간 조건 부사절의 대표적인 접속사가 when이에요. when. 이게 정말 대표적인 시간 조건 부사절인데 이게 시간 조건 부사절에 속하기 때문에 이 현재가 사실은 뭐를 대신하냐? 미래를 대신합니다. 그러면 이건 뭔가 미래거든요. 근데 미래인데 보기에 미래 진행과 현재 진행이 있네요. 그럼 당연히 뭘 골라야 돼요? 미래 진행을 골라야 돼요. 선생님,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will 동사 원형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데이빗을 골랐단 말이에요. 자, 맞습니다. 맞아요. when 주어 동사가 있을 때, 주어 현재 동사가 있을 때 여기 보면 미래도 많이 들어가요. 단 G텔프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진행이 아니면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문법만 안다고 어떤 시험을 딱 갔을 때 그 시험을 무조건 잘 치는 게 아니에요. G텔프를 치러 가면 G텔프란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알고 가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싸워서 이기죠. G텔프는 진행만 답으로 낸다라는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시험장 갔어요. 하나도 모르고 갔어요. 근데 문법은 좀 알아. 딱 갔는데 A랑 D가 엄청 고민돼요. 고민을 하면 다행이죠. 그냥 아무 고민 없이 D를 고를 수도 있어요. 답이 아닌데. 그래서 G텔프에서는 진행이 답이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G텔프에서 미래 진행의 근거, 출제자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 when 주어 현재 동사. 이거 보이면 사실 거의 will be ing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when 대신에 until이나 before가 나올 수도 있어요. until이나 before가 나오고 이제 뒤에 주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현재 동사가 나옵니다. 현재 동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잘 체크를 해두세요. 그래서 until이나 before가 있고 여기 현재 동사가 있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미래 진행이 들어간다. 미래 진행, 이제 미래 진행.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두 개가 일단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next. 쌤 아까 by next는 미래 완료 진행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next만 있으면 미래 진행이고 by next가 같이 보이면 미래 완료 진행이에요. 그 다음에 tomorrow가 보이면 미래 진행입니다. will be ing. 그 다음에 in the future, 미래에. 이것도 이제 미래 진행입니다. 그래서 G텔프 시험에서 보통 이 중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딱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보통 학교 다닐 때 미래 시제 근거라고 배우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G텔프는 시험 자체가 그냥 미래는 답으로 안 냅니다. 무조건 미래 진행 아니면 미래 완료 진행이에요. G텔프 레벨 2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기억하세요. 아, 이건 미래가 아니라 미래 진행이구나.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야 시험을 빨리 풉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시제를 정리를 다 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문법 강의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